지금 한국에선요,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혁신을 둘러싼 전쟁인데요. 오늘 이 복잡한 싸움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이상하게도요. 한국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마치 데자뷰처럼 똑같은 싸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뭐냐면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기존 산업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는 바로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완전 제2의 타다 사태 아니야? 이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지금 벌어지는 이 갈등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한국 사회에 뭔가 깊이 뿌리 박힌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딱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싸움의 본질이 대체 뭘까요? 정말로 모두를 위한 공익을 지키려는 걸까요?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기존의 이익, 그러니까 밥그릇을 지키려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갈등의 시작, 그 중심에는 바로 타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익숙한 싸움의 원조격이죠. 자, 타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타다의 흥망성쇠는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보세요. 2018년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근데 불과 1년 만에 택시업계가 총파업으로 맞섰고 결국 2020년에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서비스가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그로부터 2년 뒤 대법원에서 타다, 그거 합법이었어 라고 판결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타다는 사라진 뒤였죠. 그래서 결국 남은 게 뭘까요? 우리 소비자들은요, 택시비는 더 오르고 택시 잡기는 여전히 힘들고, 그렇죠. 심지어 시장은 거의 한 회사가 독점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타다가 해결하려던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혁신의 싹 하나만 잘려나간 셈이 된 겁니다. 이 타다 사태는요, 우리 사회에 하나의 반복되는 공식, 혁신 전쟁의 필승 공식 같은 걸 남겼습니다. 자, 이 밥그릇 싸움 시나리오는 아주 간단해요. 딱 3단계입니다. 1단계, 어떤 스타트업이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걸 딱 짚어서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럼 2단계, 여기에 위협을 느낀 기존 업계가 이거 불법이다, 위험하다 외치면서 총반격에 나서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싸움이 정치권과 법정으로 번지면서 정부가 어느 편을 들어야 하나 하고 머리를 싸매게 되는 겁니다. 익숙하죠? 놀랍게도 이 시나리오는요, 다른 산업에서도 정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이 반복됩니다. 자, 법률, 의료, 그리고 세무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법률 시장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변호사 만나기 너무 어렵고 비싸다. 이걸 좀 쉽게 만들자는 플랫폼과 기존 변호사 단체가 딱 부딪힌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톡이죠. 로톡은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확 낮추겠다, 이게 목표예요.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건 우리 직업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중개 행위다 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의료 분야로 가볼까요? 네, 비대면 진료, 즉 원격 진료가 등장하면서 예상하셨겠지만 어김없이 똑같은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닥터나우 같은 플랫폼들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병원 가기 힘든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서비스였죠. 하지만 의사협회 같은 의료계에서는 오진 위험이 너무 크다, 안전이 우선이다 라면서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은 한 번이라도 그 병원에 갔던 환자, 즉 재진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사실상 날개가 꺾여버린 상태입니다. 자, 이 싸움의 불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는 세금, 바로 회계랑 세무 분야로까지 번졌어요. 3.3이라는 서비스 들어보셨죠?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들이 미처 몰랐던 세금을 환급받게 해주면서 완전 대박이 났잖아요. 그런데 세무사업계에서는 이건 자격도 없는 업체가 우리 세무대리 시장을 침범하는 거다 라면서 반발하고 나선 거죠. 소비자에겐 정말 편리한데 전문가들은 자기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하고, 어때요? 여기서도 정말 똑같은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양쪽은 어떤 논리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양측의 핵심 주장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플랫폼, 그러니까 스타트업 쪽을 볼게요. 이들은 혁신을 외칩니다. 우리가 기술로 낡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서 더 싸고 쉽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는 거죠. 반면에 기존 전문가 집단은 뭘 주장할까요? 바로 공공의 안전입니다. 규제 없는 서비스는 위험하다. 이윤만 쫓다 보면 전문가의 윤리가 무너진다. 서비스 품질은 자격 있는 전문가만이 보장할 수 있다고 맞서는 겁니다. 결국 들어보면 소비자의 편의와 사회 안전이라는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싸움이 그냥 기업이랑 이익단체만의 싸움, 그들만의 리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요, 결국 우리 모두의 지갑,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얼마를 내고 또 얼마나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삶 자체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갈등을 풀려면 사회적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좀 쉽게 말해서 이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이랑 또 감수해야 할 비용이나 위험, 이 둘을 저울질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딱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플랫폼들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이 과연 충분히 큰가? 자, 혁신이라는 새로운 손님이 우리 집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문을 열어줄지 말지를 과연 누가 결정해야 할까요? 새로운 편의를 원하는 소비자일까요? 아니면 기존 질서의 안정을 지키려는 전문가들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